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39%, 이재명 36%, 그리고 안철수 12%포인트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길리서치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38%, 이재명이 35%, 안철수 11%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까지 빠졌던 윤석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식이 다르고 시기와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자잘한 수치만으로는 누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앞서고 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여론조사 세 가지 정도의 지금 특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정치적 성향이 좀 묻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사 후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특정 후보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자동 응답 방식으로는 윤석열이 더 높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는 이재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자동 응답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률이 조금 낮죠, ARS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하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자동 응답 방식 ARS 윤석열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는 리얼미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공정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한국갤럽, NBS, 한국리서치 이런 곳들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 그리고 핸드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소 여론에서 앞서가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재명, 윤석열 모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안철수 변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최근 1, 2주 사이에 지지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오르면서 두 자릿수 지지율에 안착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11%에서 1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안 싸움을 멈추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본인 지지율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철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주목해볼 지점입니다. 여기서 안철수 지지율 상승이 단순히 국민의힘 내용에 의한 반사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에게 갔다면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서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의 지지율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되는 기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안철수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선거까지는 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흐름상 보면 안철수의 지지율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안철수 지지율은 거품이고 곧 빠질 것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던 2030이 실망해서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아주 잘못됐고 틀린 진단입니다. 본인 말대로 조만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안철수의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반등한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지지율 일부 윤석열 실망층과 그리고 중도에 머물러 있던 방관하고 있던 중도층이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안철수가 낫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은 안철수가 특별히 실책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뭔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어부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말이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자, 안철수는 다시 다음 고점을 찍을 때, 그때 먼저 단일화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과 2030 중심의 젊은 참모들이 현재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일부의 캠페인은 눈길을 끌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당연한 공약들이거나 파격적이긴 한데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젊은 층 구미에는 맞는데 지나치게 가볍게 비춰진다, 이런 식입니다. 자, 강약과 완급 조절이 좀 실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철수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안철수가 말은 잘 못하죠. 여전히 어젠가요? 기자협회 주도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표현 조금 미숙함도 있고 어리숙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이재명의 악재와 윤석열의 실수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안철수?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등장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고민이 있죠. 윤석열 때리기에 그동안에 올인해 왔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로는 그대로인데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 합이 그러면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 윤석열을 아무리 때린들 윤석열 표가 다시 안철수로 가고, 그럼 또 안철수가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안철수를 때리면 다시 윤석열로 오고 이런 식이죠. 본인한테는 안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막판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이 당할 재간이 없지요. 이재명이 패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안철수를 때리자니 윤석열을 때리자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번 이준석을 정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지난번에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쫓아냈다면 선대위가 더 엉망이 되고 선거 캠페인은 망했을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오히려 확실하게 윤석열이 바닥을 찍었을 거고 지지율 상승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형성됐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안철수 반등 현상은 그 기세에 묻혀서 일시적인 것으로 정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이 다시 김종인을 언급하고 또 전면에 나서면서 세간에는 이준석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부정적인 역할이 꽤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후에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펼쳤을 때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큰 격차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안철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이라는 점에서 역선택 운운할 수도 없겠지요. 김종인과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의 실책이 결과적으로 안철수에게 10%의 지지율이라는 덤을 안겨준 셈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2030의 표가 많을까요? 아니면 40, 50, 60의 표가 많을까요? 자,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어느 지점을 때리고 있습니까? 2030만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반등은 하지만 그 반등세가 미미한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의 지지율,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금 저 지지층들이 누구인지
저 지지층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 타겟에 대한 분석과 전략 설정 자체가 이준석에 의해서 오히려 굴절되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의 미스테이크, 잘못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이 자꾸 김종인 할배를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본인이 나대는 것을 좀 줄이면 자연스럽게 선거 캠프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성격상 그거는 못 참죠. 예상컨대 다음 충돌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발호를 잠재우고 선대위 선거 캠페인의 균형을 잡으려면, 또한 안철수와 단일화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이준석은 다시 가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악재나 아니면 부정적 변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3강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